자, 프로젝트 이름은 세 번째 자료형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클래스를 생성을 할 건데, 자, 클래스의 이름을 primitive type이라고 할게요. 자, 이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 게 원시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뭐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기본 데이터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근데 어차피 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논리형부터 보자고요. 논리형이니까 일단 데이터 형태를 뭘로 잡아야 돼? 시작을 논리형. 자,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크게 데이터 타입이 몇 가지가 있죠? 크게 네 가지죠. 기본 데이터 타입은 전체 몇 가지? 8가지. 자, 그러면 이걸 묶어가지고 4가지로 나누면, 자, 뭐가 있었어요? 논리형, 정수형, 실수형, 그리고 문자형 이렇게 있었죠? 자, 이 중에서 다시 하나를 더 묶자. 그래서 문자형은 어디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정수형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자, 문자형을 뺀 정수형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지죠? 또 4가지로 나눠지지. 작은 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1바이트짜리 뭐야? 바이트, 2바이트, 쇼트, 4바이트, 인트, 8바이트, 롱. 실수 타입의 몇 가지? 2가지. 자, 4바이트 뭐? 플롯. 그리고 8바이트 더블. 됐습니까? 자, 논리형에는 불리언이 있다. 자, 불리언은 몇 바이트? 1바이트. 가장 작다 그랬죠? 캐릭터는 몇 바이트예요? 2바이트. 다른 언어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캐릭터는 2바이트다. 자, 우리 논리형을 할 거니까 논리형은 어떻게 써야 돼요? 불리언이라고 합니다. 불리언. 자,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 그 다음에 변수를 불로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정해져 있어요. 뭐 아니면 뭐 true 아니면 false 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true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불로직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무슨 값을, 참이라는 값이죠. 이러한 참이라는 값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시킨 거예요. 아예 명시적이라는 거는 딱 보이게끔 넌 이거야 라고 아예 박아 놓은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논리형 b의 값 이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다가 내용을 이제 불리언에 대한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더하기 불로직.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뭐야? 일단 문장은 출력하는 거는 논리형 b의 값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출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땡땡 다음에 한 칸 띄워서 뭐가 나와요? 불로직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자, 실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자, 논리형 b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오나요? true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내가 자, 불리언
불로직에다가 대입을 하기를 이번에는 false로 지정을 해요. 이렇게 썼을 때 바로 눈으로 보이는 거 있어요. 빨간 밑줄 나오죠. 자, 틀렸대. 그럼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일단 불로직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중복된 로컬 변수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에 변수를 선언해놨죠. 그죠? 초기화를 했잖아. 지금 요 과정이 뭐예요? 데이터 타입을 쓰고 변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 값을 지정했어. 이 과정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도 초기화라고 하죠. 초기화 위에서 시켰어요, 그죠? 근데 밑에서 또 똑같은 놈을 초기화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오류가 돼요. 뭐가 빠져야 돼? 불리언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빠져야 돼요.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게 되면은 선언과 할당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는 자,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은 빠른 수정해 가지고 나와요. 바로 자, 뭐라고 돼 있어? 불로직 이름 바꾸기라고 나오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변수의 이름을 바꿔줘라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 게 아니라 현재 만들어 놓은 불로직에다가 true 대신에 false를 다시 대입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지워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변수에다가 값이 다시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재할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뽑아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뽑으면 처음에는 true가 나왔는데 false로 다시 한번 재지정을 하고 나니까 이러한 불로직은 true에서 뭘로 바뀌더라? false로 바뀌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결과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는 true가 나오고 두 번째 false가 나오죠. 그쵸? 즉 불로직 변수를 만들고 나서 재지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불로직 변수에다가 거짓이라는 값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값이 정상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정상적으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제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데이터 타입을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프리미티브 타입 중에서 우리는 지금 논리형을 보고 있죠. 첫 번째 불리언은 자, 특징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애의 특징, 가지고 있는 거는 뭘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과 참을 true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짓을 가지고 있죠. 거짓은 false라고 하죠. 이 두 값만 지정 가능하다, 저장 가능하다 라고 해야겠지.
두 값만 저장 가능하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자, 얘는 뭘 갖는다?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크기의 값은 몇 바이트? 1바이트. 자, 우리 출력 결과 보면 여기 불리언이라고 나오고 참 크기 쓰는 부분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역슬래시 T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탭키를 누른 것과 같은 효과다라고 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한번 써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논리형 값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자, 논리형은 불리언이다.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이다. 값은 true, false 몇 가지? 두 가지만 있다. 데이터의 크기는 몇 바이트? 1바이트다 라고 하는 거예요. 1바이트다. 자, 두 번째 이제 만듭시다. 클래스 생성을 하고 프리미티브 타입 해가지고, 자, 2번을 만들어 낼게요. 자, 두 번째는 기본 데이터 타입에 정수형을 해봅시다. 자, 여기 정수형에는 문자형을 포함할게요. 문자형이 포함된, 즉 캐릭터가 포함된 정수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자. 자, 변수 n을 만들 건데요. 이러한 n에 정수의 한도를 넘는, 정수 크기를 넘는 값을 초기화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이 값의 크기는 n은 21, 47, 48, 36, 47이니까 8 이렇게 하면 넘어갈 거야. 지난 시간에 인트의 양수 범위는 21억 4,700 정도 된다 했죠. 21억 4,700만 정도. 그래서 숫자가 21억 4,748만 3,648 하면은 딱 넘어가요. 요게 7까지가 한계예요. 한계값. 자, 요렇게 쓰니까는 오류 안 나죠? 그죠? 오류 안 나요? 더하기 1을 딱 해주면은 그제서야 오류가 나요. 자, 이 오류는 바로 어떤 오류? 리터럴이 뭐라고 나와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즉 정수 인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나온다. 편해진 거예요. 확실히. 물론 내가 굳이 21억 4,748만 3,648을 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트 타입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롱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돼요? 뭐라고 나와요? 이미 메모리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야? 얘는 넌 이미 오류가 났어. 컴파일 하려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네, 오류가 나기 때문에 아예 컴파일 자체가 안 됩니다. 물어는 보죠. 계속 할 거니 말 거니. 물론 해봐야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떨어지게 돼요. 자, 오류 메시지 잠깐 볼 거예요.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lang.error 해가지고, 자, thread 에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외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int 유형의 이 해당 값은 리터러리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현재 파일의 몇 번째 줄? 5번째 줄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뭐 작게 하거나 하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오류가 나타났을 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몇 번째 줄 이렇게 나옵니다. 몇 번째 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상하네. 롱 썼는데 안 나와요. 그죠? 그럼 롱에다가 7을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 또 되네? 다시 되죠? 그죠? 올리면 또 안되죠? 분명히 롱 타입은 8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기를 넘어서니까 연산이 안된다 그래요. 이거는 하드웨어하고도 조금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수치 값을 가지고 쓰지는 않아요. 21억까지 연산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밀한 연산을 해야 되겠죠. 일반 컴퓨터로는 이런 일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슈퍼컴퓨터에서 하겠죠. 병렬 컴퓨터 기준으로 해서 그럴 때 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숫자의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 얘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란 얘기예요. 그죠?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만 기억을 일단 해 두시면 되고요. 이거를 아예 이렇게 붙이면. 자, 기본 데이터 타입 해가지고 이제 정수형인데요. 자, 정수형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이트죠. 일단 보세요. 바이트. 자, 정수에서 가장 작은 범위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바이트니까 몇 비트? 8비트. 그 다음에 문자는 원래는 어디에 들어간다? 정수에 들어갈 수는 없고 문자형이라는 거에 들어가죠. 근데 정수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거 예제는 이제 정수 형태하고 문자 형태하고 어떻게 변환되는지 요거 다음에 바로 할게요. 자, 캐릭터의 특징은 뭐냐면 정수형으로 집어 넣었을 때는 unsigned int라 그래요. 타입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바이트 수는 2바이트니까 unsigned short라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 unsigned라고 했는데 부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캐릭터 타입에는 음수 값이 없습니다. 양수의 범위만 있어요. 양수의 범위. 자, 2바이트 체제고요. 그 다음에 쇼트도 역시 2바이트예요. 메모리는 적게 차지하지만 잘 사용한다 안 한다? 잘 쓰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캐릭터하고 이 쇼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쇼트는 음수를 가지고 있다. 캐릭터는 음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두 개가 가장 커요. 쇼트는 음수를 가지고 있다. 캐릭터는 음수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캐릭터는 가장 작은 수가 0이야. 가장 작은 수가 0이에요. 다음 int는 뭐 기본 타입이고요. long은 표현 범위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바이트형 변수 하나 지정해 주겠습니다. 바이트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서 변수의 이름을, 자, 바이트 타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65라고 하는 정수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1바이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출력을 해볼 건데, 바이트 타입 값을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바꾸자.
하나 이제 더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프린트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ln을 봤었는데 난데없이 이번엔 프린트 f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프린트 f라고 하는 것은 C 언어에서의 파일 출력 포맷이에요. 이 프린트 f는 출력 폼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지금 이 %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출력 서식입니다. 이러한 출력 서식에 맞춰 가지고 값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중에 %d라고 하는 거는 decimal, 십진 정수 형태로 변환시켜서 출력해줘라 이런 의미가 돼. 근데 지금 저장된 값 자체가 십진 정수죠. 65라는 값,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게 돼요. %d를 했을 때 %c를 하게 되면은 요 숫자, 이 십진 정수 값을, 입력된 값을 캐릭터, 문자 형태로 바꿔줘라 이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65라는 값은 문자형으로 바뀌니까 대문자 A로 나옵니다. 대문자 A로 나와요. 자, 맞죠? 48을 입력을 해볼게요. 바이트 타입을 48로 한 다음에 자, 문자형으로 변환이 된 것이 어떻게 변환이 되었는가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숫자 0이 나옵니다. 숫자 0이 나와요. 자, 97로 바꿔볼게요. 97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엔 뭘로 바뀌어 있나요? 자,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48, 65, 97. 자, 왜 외우고 있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A부터 Z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A, B, C, D, E, F, G가 쭉. 그랬을 때 이 수치값만 하나씩 더해준다면 97이 소문자 A야 그러면 98은 뭐가 되겠어요? 소문자 B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씩만 늘리면은 자연스럽게 영문에 해당하는 게 연산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야. A부터 Z까지 출력이 되겠죠. 몇 번만 하면 되니까 26번만 덧셈을 시키면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대문자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65부터 계산을 시키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숫자 0, 1, 2, 3, 4, 5, 6, 7, 8, 9를 출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8번부터 연산을 시키면 돼요.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그냥 알아두면 편하다.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단지 알아두면 편하다. 48은 숫자 0이고 65는 대문자 A, 97은 소문자 A다. 이것을 문자 형태로 변환을 시키는데 변환을 시켜줄 때는 뭘 이용한다? printf라고 하는 포맷 출력 함수를 이용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int형, 그 다음에 바이트 타입, 그래서 정수 형태, 문자 형태가 포함된 정수 형태까지 봤습니다. 자,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주고 프리미티브 타입 3번 예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int 타입에 최대값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롱 타입으로 바꿨을 때 오류가 났었어요. 그죠? 자, 이 오류가 왜 났는지 어제 설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무도 기억을 못해.
내가 하드웨어적으로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다 수긍을 했어요. 복습 안 했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두고 나서 자, 이걸 한번 조금씩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자, 기본 데이터 타입 중에서 정수형의 종합 형태의 예제를 하나 생성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바이트 타입에 자, 바이트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A 대문자 1 왔죠. 그 다음에 쇼트에 쇼트 타입의 이름으로 97 자, 인트에 인트 타입의 이름으로 최대값이 2147 4836 47 그 다음에 롱 타입 더 큰 걸로 지정할게요. 9876 54 32 10 자, 역시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요, 그죠? 롱 타입은 반드시 숫자의 뒤에다가 L이라는 걸 붙여줘야 된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를 했었어요. 대문자 L 또는 소문자 L을 명시적으로 써서 롱 타입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더라 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변형을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system.out.printf 해서 자, 포맷을 주겠습니다. 자, 바이트 타입의 자, 문자형 결과 %c 자, 한 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역/n까지 붙여줄게요. 그리고 바이트 타입 자, 그 다음에 바이트 타입의 정수형 결과도 한번 보자. 자, 디시멀 잡아줘야겠죠. 쇼트 타입도 볼게요. 그 다음에 인트 타입하고 롱 타입도 마찬가지로 쇼트 타입을 문자형으로 바꿨을 때는 지금 요 97이 A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가 되게 하려면 뭐가 되면 돼? 98, 99가 되면 되겠지. 99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99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 쇼트 타입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되죠?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2 더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그냥 출력이야. 어디다 더해줘야 돼? 바로 이 쇼트 타입에다가 2라는 수치값을 더해줘야겠죠. 자, 요렇게 더해줘야지만 쇼트 타입은 얼마? 97에다가 얼마가 더해져서 2가 더해져서 99가 나오더라. 간단한 응용이에요.
하는 김에 클래스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네 번째 문자형까지 보겠습니다. 문자형에서 우리 아까 봤던 거는 똑같아요. 캐릭터라고 해서 ch1 해놓고 여기에다가 97 이렇게 입력을 하고 ch2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는 그냥 a라고 할게요. ch3이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U006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출력을 해보게 되면 ch1 그냥 a 나와요. ch2 그냥 당연히 그냥 a 나와요. ch3 a 나옵니다. 자, 여기에 캐릭터 형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97을 넣어줬죠. 자동으로 뭘로 바꿔준다? 문자형으로 얘가 변환을 시켜준다. 그래서 소문자 a가 나옵니다. 자, 문자 a는 그냥 출력이에요. 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요게 바로 유니코드예요. 자, 유니코드는 역슬래시 u라고 쓴 다음에 16진수 4자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소문자 a는 0061이 그냥 소문자 a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다섯 번째 예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내는 그러한 예제예요. 되게 쉬워요. 알고 나면 먼저 바이트 타입부터 바이트는 1바이트라고 그랬어요. 1바이트. 자, 1바이트니까 몇 비트? 8비트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system.out.println 자, 바이트 타입의 min value 자, min value가 최소값, max value가 최소값이에요. 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뭐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트 뿐만 아니라 쇼트 구할 수 있고 인트 구할 수 있고 롱도 구할 수 있어요. 쇼트, 인트, 롱 전부 다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바이트.minvalue, 바이트.maxvalue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왔고요. 쇼트도 최소값, 최대값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바이트 쇼트에 첫 글자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 대문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인트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해, 그죠? 인트 같은 경우에는 인트만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인티저라고 써놨어요. 인티저. 자, 이거 이제 정수 클래스예요. 그래서 인트라고 쓰면 안 되고 인티저라고 써야 된다. 자, 롱 같은 경우에 롱 L의 대문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문자형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자, 방금 전에 인티저에서 봤듯이 그냥 카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캐릭터 형태. 자, 캐릭터 몇 바이트? 2바이트 맞아요. 몇 비트? 16비트. 자, 그럼 캐릭터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CHALR 여기다가 대문자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도 오류가 나지요. 그쵸? 이게 아니라 캐릭터라고 다 써줘야 돼요. 첫 번째 캐릭터라고 다 써줘야 돼요. 캐릭터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쓰면 결과값이 누구랑 똑같이 나와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슈트하고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로 나와? 몰라. 이렇게 나오죠? 몰라라고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거 왜 그래요? 문자는 음수가 있다 없다? 음수가 없더라. 요게 포인트예요. 그죠? 음수가 없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캐릭터라는 게 형 변환을 좀 해줘야 돼요. 앞에다가 자, 인트 해가지고 형 변환을 시켜줍니다. 부호 없는 정수 형태로 표현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인트의 캐릭터의 민 밸류와 맥스 밸류를 써 주어야지만 최소 값은 0이 나오고 최대 값은 65,535가 나오게 돼요. 자, 기억하자 라는 내용이에요. 클래스 하나 만듭시다. 자, 여섯 번째 자, 이번엔 실수형 플롯과 더블에 대해서 볼게요. 자, 세 가지의 변수인데요. 플롯 타입에 보면은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더블 타입에서는 오류가 나지 않았어요. 자, 플롯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다가 플롯을 뜻하는 소문자 F 또는 대문자 F를 붙여 주어야지만 제대로 된다. 자, 지금 더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값이 똑같죠, 그죠? 하나를 좀 바꿔줄 거예요. 뒤에다가 3.1425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3.14에다가 곱하는데 얼마를 곱해주냐면은 10의 5제곱만큼을 곱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즉 공을 5개 붙여줘라. 자, 출력 한번 해봅시다. 자, 각각의 실수형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플롯 타입의 값을 먼저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프린트 F로 할까요? 포맷을? 자, 마찬가지로 더블 타입들도 자, 출력을 할게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플롯 형태, 그 다음에 더블 형태, 자, 출력 형태 봅시다. 포맷은 지금 뭘로 했냐면 플롯 스타일로 포맷을 잡아서 출력을 시킨 거예요. 자동으로 소수점이 출력이 되는데 3.14F라고 지정을 했는데 3.14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공 4개가 더 붙어요. 그죠? 자, 더블 역시 3.14 한 다음에 공 4개가 붙었습니다. 자, 3.14에 10의 5제곱 하면은 31만 4천인데 마찬가지 정수값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소수점으로 공 6개가 붙어 있어요. 그쵸?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실수 형태에서의 정확도를 의미하는데 지금 %F라고 하는 것은 출력 서식을 플롯 형태로 맞춰준 거예요. 자, 이 플롯 형태의 정확도는 소수점 이하 6째짜리까지 정확합니다. 자, 이거 이제 증명해 볼게요. 플롯하고 더블하고 정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든 거를 플롯 타입 1로 하고 요거는 이제 플롯 타입 2로 할게요. 소수점을 3.14, 15, 92, 65, 35, 89, 79, 32 요게 이제 원주율에 해당하는 거죠. 자, 플롯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더블 타입도 만들어줄게요. 자, 2개의 변수에다가 수치를 넣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출력을 해보자고요. 프린트 F에서 플롯 타입 2의 값 해놓고 탭키를 입력한 다음에 자, 서식 문자를 %.16F 자,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정확하게 출력이 돼요. 마찬가지로 더블 타입도 똑같이 써주자고요.
자, 출력을 했을 때 이 플롯 타입 2의 값과 더블 타입 3의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서식은 딱 맞춰줬는데 지금 값도 똑같잖아, 그죠? 하지만 다르더라. 자,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요, 더블 타입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플롯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보면은 플롯 타입과 더블 타입의 살짝의 차이점이 나올 거예요. 일단 나오는 숫자들은 내가 지정한 숫자의 범위까지 나와요. 지금 여기에 .16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수점 이하 16째 짜리까지 보여줘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소수점 이하 16째 짜리죠. 그래서 명령을 어떻게 했냐면 소수점 이하의 16번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출력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플롯 2의 값은 3.141592 갑자기 6535가 아니라 7410125732로 나와요. 완전 달라요. 그죠? 더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3.141592653587897932인데 여기 잘려가 0이 됐죠. 그죠? 자, 정확도는 플롯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플롯 타입은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만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 멋대로 나옵니다. 이게 플롯의 특징이에요. 몇 자리? 자,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예요. 더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15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도 측면에서 누가 더 더블 타입이 훨씬 더 유리하다. 뒤에 거를 계속 출력을 해보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시 데이터 타입, 기본 데이터 타입, 프리미티브 타입,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플롯과 더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플롯은 표현 범위가 작고, 이 표현 범위가 작다는 얘기는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6자리까지 정확하다. 그리고 값을 지정을 해줄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는 숫자 뒤에 F를 붙여줘야 된다. 자, 데이터의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더블의 경우에는 실수형의 기본 데이터 타입이에요. 따로 D를 붙여주지 않아도 돼요. 크기는 8바이트다. 자, 표현 범위는 소수점 이하 15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실수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7번째 데이터 타입을 살짝 이용해서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데이터 타입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10진수를 자,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라는 변수를 주고 여기에다가 10을 대입을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는 이제 객체를 이용할 건데, 자, 스트링 바이너리에 자, 인티저 점 to 바이너리 스트링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A를 넣어주겠습니다. 똑같이 8진수로 바꾸기 위해서 자, 인티저 점 to 옥탈 스트링이 있어요. 또 16진수 헥스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티저 A 자, 출력
10진수 A를 가져왔죠. A를 2진수로 변환. (8진수로) 변환, 16진수로 변환. 변수 a에다가 1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10이라는 게 a에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그쵸? 자, 요 들어간 값을, 이 들어간 값을 to binary string이라는 이 메소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수값을 가져와요. 정수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진 문자열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얘가, 요 놈이 이것을 다시 정수 형태로 변환을 해요. 변환 과정을 얘가 거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다가 문자열 형태의 bin이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다가 재저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어디서?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숫자 값이 아니라 문자열 값으로 출력을 시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a 값을 뭘로? 옥탈 스트링이 뭐냐면 8진수 형태의 문자열이에요. 요게 헥스 스트링이 16진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2진, 8진, 16진이에요.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역으로 어떤 특정한 2진수라든가 8진수라든가 16진수들도 마찬가지로 10진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답니다. 거꾸로도 변환이 가능하다. 거꾸로 변환한다는 얘기는 뭐부터 써주면 돼요? 그냥 이 값들을 여기에 써있는 요 빈, 옥트, 헥스를 반대로 출력을 할 때는 인티저를 숫자 형태 value of라고 하는 메소드 이용해서 바꿔줘도 되고, 또는 아니면은 별도의 변수, 스트링 변수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문자열 형태로 저장을 시켜주고 걔를 변화를 시켜줘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아래쪽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돼요.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다이렉트 출력해 볼게요. 자, integer value of 한 다음에 여기에 스트링 변수 빈과 그 다음에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수 2를 딱 써줘요. 그러면 출력 결과 확인해 보면은 자, 맨 뒤에 그냥 10이라고 딱 나오죠. 그죠? 즉, 자, bin에 저장된 값을 아까 이제 이진수로 바꿨는데 그 이진수로 바꾼 거 여기 뒤에 2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 b는 이진수야. 이진수로 네가 변환해줘. 값으로 바꿔줘. 이런 의미예요. 이걸 다시 10진수로, value of는 10진이 기준입니다. 변환을 시켜주는 것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사용법에 value of 해가지고 string x, string s 이렇게 나오죠. 자, 문자열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int radix가 돼 있습니다. 즉 뭐야? 정수 형태의 그 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진수로 표현할 건지. 그러면 얘가 10진수로 알아서 바꿔준다. 이 메소드의 용법이에요. 즉 요렇게 써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빈 대신에 뭘 써도 돼요? 여기에다가 숫자 넣어도 되겠지. 예를 들어 가지고 0, 1,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대신에 얘는 숫자지만 0, 1, 1, 1, 1, 1, 1은 숫자죠. 근데 value of 자체는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 열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 자체를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문자열 형태로. 그럼 이건 얼마예요?
앞에 맨 앞에 9비트 빠지고 7비트가 전부 다 1이니까 얘는 127이란 말이야. 자, 볼까? 127 나오죠? 그렇죠? 예. 아니면 어떻게 써도 돼? 아니면은 이것도 귀찮아?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값을 빈 말고 다른 변수를 쓸게요. 뭐 bin2라는 변수를 내가 쓰겠다. 그러면 만들어주면 되겠죠. 스트링 bin2 그 다음에 똑같이 0111 1111. 자, 요렇게 만들어줘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위에 방식이나 아래 방식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127, 얘도 127 이렇게 출력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만약에 내가 8진수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여기 뒤에 있는 값을 뭘로 하면 돼요? 8로 고치면 됩니다. 뒤에 2를 16진수를 10진수로 보고 싶어.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를 뭘로? 16진수로 쓰면 돼요. 16을 쓰면 돼 그냥. 따라서 자, value of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어떻게 사용한다? 먼저 문자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자열. 그 다음에 그 해당 문자열에 들어있는 진수를 써주는 거예요. 몇 진수 값인지, 2진수인지 8진수인지 16진수인지만 표기를 해주면 얘가 뭘로 바꿔준다? 16진수로 바꿔준다. 그래서 영문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봤을 때 자, .value 해가지고 스트링이라고 돼 있었죠? 스트링 s 그 다음에 int radix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사용법이에요. 물론 뭐 이런 방법 외에도 조금 더 뭐 간단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출력도 가능해요. 이번엔 바로 출력 한번 해볼게요. 출력이니까 system.out.println 그 다음에 integer to binary 이 안에다가 직접 값을 넣어줘도 돼. 직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숫자 뭘 집어넣을까요? 10을 집어넣을까요? 아까처럼 아까는 변수를 집어넣었어요. 위에서는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줬는데 그 A라는 변수 대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10진수를 넣어주게 되면 자,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알아서 2진수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게 2진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얼마를? 정수 10을 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있는 걸 그냥 갖다가 이렇게 붙여넣고 255야 255 마찬가지로 이건 얼마를? 정수 255를 이진수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랬더니만 1이 몇 개짜리? 7개짜리 111 1111 이렇게 나와요. 8자리죠? 255니까. 자, 기준점은 32비트 기준이에요. 32비트 정수입니다. 여기 써줄까? 32비트의 정수.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는 몇 개의 24개의 0이 생략되어 있어요. 앞에는
자 여기 보면 system.out.println integer to binary string 010이라고 썼어요. 010.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 1000 나왔어. 자 그냥 10을 쓴 게 아니죠. 얘를 쓴 게 아니죠. 얘를 쓴 게 아니라 앞에 뭘 붙였어요? 0을 붙여줬어요. 자 숫자에다가 0을 붙여주면 뭐가 된다? 팔진수가 된다. 그래서 요 놈은 무슨 의미야? 자 32비트의 팔진 정수죠. 그죠? 팔진수 얼마를? 10을 얼마로? 이진수로 변환한 것이다. 자 팔진수의 특징은 숫자 앞에 뭘 붙여준다? 0을 붙여준다. 그러면 이거는 팔진수를 그냥 간단하게 이진수로 바꿔준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또 있겠지.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0x ff 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무슨 의미? 32비트의 무엇을? 32비트의 ff 그죠? 16진수 얘기하는 거죠. 16진수 ff를 이진수로 변환한 것이다. 따라서 누구랑 똑같이 255와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255와 동일한 값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자료형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 몇 가지를 해봄으로써 자 여러분들은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자 정리 다시 해보면 자료형은 크게 몇 가지? 아주 크게 몇 가지? 아주 크게 세 가지. 그죠? 아주 크게 세 가지라 함은 논리형과 정수형과 실수형 크게 나눈다. 자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서 정수형은 뭘로? 문자형과 정수형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고, 다시 또 한번 정수형은 가장 작은 단위인 바이트부터 쇼트, 인트, 롱 네 가지로 나눠지죠. 자 그럼 정수형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되고? 인트형이 된다. 또한 실수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 이러한 실수형은 무엇과 무엇? 플롯과 더블이 있다. 자 플롯은 몇 비트? 몇 비트? 32비트 4바이트죠. 더블은 몇 비트? 64비트 몇 바이트? 8바이트. 자 플롯은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정확하다? 6자리까지 정확하다. 더블은 15자리까지 정확하다. 자 이때 자바에서는 플롯과 더블 중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더블을 기본형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플롯에다가 만약에 플롯을 내가 쓰고자 한다면 숫자 뒤에 뭘 붙여라? f를 붙여라. 정수형 타입인 롱은 인트와 다르게 가장 큰 형태인데, 정수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인트가 기본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롱 타입을 쓸 경우에는 뭘 붙여줘라? L 붙여줘라. 됐습니까? 네. 자 우린 요걸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